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회담이라는 거는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강 기자 네. 어떻습니까? 양쪽에 라인업이 됐잖아요. 이쪽에 조명균, 네. 저쪽에도 이성권, 양쪽에 대표 주자들이 있고 밑에도 쭉 달려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그 남쪽에서는 최고위급을 총출동시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통일부 장관에다가 차관 그리고 또 그 문화체육부에도 차관급이 출동했기 때문에 장관 한 명에 차관 두 명.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로서는 제일 최고위급을 한 것이고 애초에 이 회담의 격을 고위급으로 하자고 한 게 우리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올림픽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올림픽 끝난 다음에도 계속 회담을 이어나가자는 그 남측의 간절한 소망이 이미 거기에 담겨 있었다고 봐야 네. 되고요. 근데 북측이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이 이제 그런 격과 명단을 수용을 하면서 이른바 고위급 회담이 이제 성립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눈길이 가는 거는 그럼 북한도 우리 그 격에 맞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인물이 나느냐라는 것인데 전종수 죄송합니다. 이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왔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것은 과거에는 노동당 외에 속해 있는 정부 외곽 조직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정부 자체 안에 하나의 위원회로 들어왔고 북한의 경우는 그 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원회보다는 격이 더 높은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나름대로는 상당히 북한도 격과 그 비중을 맞춰서 이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이성권 위원장의 경우에는 군부 출신이고 또 강경파, 대남 강경파로 알려졌는데 별명이 버럭선권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버럭선권. 네, 왜냐하면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북측의 책임을 묻는 회의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버럭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간 그 남측하고 여러 차례 굉장히 그 회담을 많이 하면서 어떤 강경 노선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조명군 장관은 아무래도 문민 출신이고 협상파인데 그 강경파, 대남 강경파인 리선권 위원장이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십니다만 조명균은 돌부처, 북한의 이성권은 핏대. 그래서 돌부처와 핏대 대결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조명균 지금 장관이죠. 통일부 장관은 과거에 북한에 가서 대통령 수행해서 이제 그걸 적었던 그런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수석의 어떤 캐릭터가 이 회담 진행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죠. 특히나 어떤 그 탐색전, 최초 이제 탐색전부터 시작이 될 테니까 그다음에 기싸움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석이 활약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만날 때 저 뒤에 원에 있는 게 이제 조명균 그때 비서관이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최종 결정단이 합의 단계에서는 사실은 수석급이 아니라 뭐 청와대에서 CCTV로 생으로 보고야 되겠고 그렇죠. 북측 같은 경우도 음성을 이제 생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의 죄가 없는 합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석급의 캐릭터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협상 전략을 짜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양쪽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봐야 되겠고 조명균 장관이 저런 캐릭터일수록 사실 조금 전에 이제 강찬호 위원은 리성권 위원장이 버럭이라고 이제 별명을 댔는데 버럭성권? 오히려 그럴수록 사실은 카운터파트는 맞죠. 왜냐하면 그렇죠. 같이 흥분하면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가면서 일관되게 어떤 그 자기 포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협상에서 불리할 건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인사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다혈질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이 사람뿐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평양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 면도 있죠. 그럼요. 당연히 만약 회담이 안 되더라도 본인의 어떤 안위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회담 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이지만 저분들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까 그 어떤 우리가 약간이라도 거슬리는 그런 언어사가 나왔을 때 그걸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 저놈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그럼요. 기분 나쁘게 조금이라도 했다면 있다든가 뭐 버럭 소리 지르거나 박차고 나가거나 하면서 그건 이제 자기가 우리 측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 실제 평양 주석궁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자, 근데 강 기자, 네. 저 외교부 출입해봤었잖아요. 천혜성 차관 네. 어떤 분이에요? 오늘 그 통일부에서 가장 전문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전문 관료.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 엘리트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시 출신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통일부는 그렇게 저분이 처음에 정부에 입국할 때까지만 해도 통일부가 그렇게 상당히 그 관료들 사이에서 매력 있는 부처는 아니었어요. 1987년에 이제 입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미 본인은 굉장히 그 통일, 대북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통일부에 살짝 투신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일부의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치고 차관을 진입을 앞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 이 동기한테 밀려가지고 일단 그 부처를 떠났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격적으로 다시 차관에 발탁된 떠났다가 케이스입니다. 다시 올라왔군요. 그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부 내에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협상을 좀 많이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북 강경 정책이 주도였던 그 박근혜 정부 때 크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위세를 떨치지 못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대북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처음 주어졌다고 봐야 그 돼요. 카운터 파트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그 전인철 외교부 부부장의 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제 말로 남북 문제를 대를 이어서 그 좀 대를 위해서 예. 다뤄온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천혜성 차관도 상당히 전문가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제 아주 실무자로서 불꽃 튀는 전략 같은 것들을 뭐 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일부는 주말에도 남북회담 본부에 모여서 회담을 진행하는 등 뭐 분주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내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은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전 10시에 회의가 열리고 우리 측 판문각에서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측 홈거란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측이 열리니까 우리는 이제 CCTV로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고 바로 이제 청와대에서 바로 훈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은 CCTV는 못 보는 CCTV는 거죠. 못 보고 이제 음성은 바로 전달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그 전에 이제 뭐 회담을 정회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시간을 끄는 것은 네. 그 문제를 자기들이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평양의 훈령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직접 간답니다 이게 그 문제를 가지고 평양에 직접 가가지고 그럼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걸리고 그런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초조하게 생각하니까 진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측 인사들은 그 지금 직접 듣고 있는 주석궁의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고 저는 훈령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초조하거나 어떤 북한 인사들의 몸짓의 언행에 일일비할 반응의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걸 생각하고 정말 차분하고 느긋하게 시간이 지금 뭐 어떤 끝나는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시 시작은 결정됐지만 뭐 2박 3일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예를 보면 뭐 무박 4일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초조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뭐 좀 우리의 어떤 우리 측에서 여는 올림픽이니까 우리가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북한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무박 4일